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거지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해군입니다. 1년에 국방비로만 1,100조 원을 쓰며 수십조 원짜리 배를 수백 척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 비싼 배들이 고장나도 고칠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돈은 썩어나는데 망치질할 기술자가 없고 배를 고치는 공장인 도크는 녹슬어 잡초만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자국 산업을 지키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제 목을 조르는 상황. 결국 자존심 강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한국에 전화를 걸어 제발 우리 배 좀 살려달라며 SOS를 쳤습니다.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은 배 하나 스스로 못 고치게 된 걸까요? 미국 조선업의 성적표는 0.1%입니다. 전 세계 배 1,000척 중 미국이 만드는 건 한 척도 안 된다는 뜻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찍어내던 민주주의의 병기창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경제학적으로는 이걸 탈산업화의 역습이라 부릅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금융이나 IT처럼 폼나는 산업에만 집중했습니다. 힘들고 기름때 묻는 제조업은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자신들은 돈만 만지기로 한 거죠. 비용 절감 면에서는 똑똑한 선택 같았지만 큰 실수였습니다. 배를 만드는 건 단순히 망치질이 아니라 수만 개의 부품 공장과 수천 명의 숙련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하는 거대 생태계입니다. 제조업을 버리자 이 생태계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숙련된 용접공들은 은퇴했고 젊은이들은 조선소 대신 시원한 사무실로 떠났습니다. 이제는 돈을 아무리 줘도 가르칠 사람조차 없습니다. 제조업을 우습게 본 대가가 2026년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미국이 기술자 부족으로 쩔쩔매는 사이 라이벌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배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0배가 넘습니다. 중국이 1년에 20척의 군함을 띄울 때 미국은 겨우 한두 척을 만듭니다. 아무리 미국 배가 성능이 좋아도 물량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규문의 경제라고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민간 배 시장을 장악하면서 확보한 기술과 인프라를 그대로 군함 제작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민간 조선업이 전멸해서 오직 군함만 고치는 전용 공장 몇 군데에만 매달려야 합니다. 경쟁이 없으니 수리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속도는 느려집니다. 전쟁이 나도 문제입니다. 중국은 근처 공장에서 뚝딱 고쳐 다시 싸우러 나갈 수 있지만 미국은 고장난 배를 끌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본토까지 가야 합니다. 도착해도 수리 대기표를 받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죠. 거대한 거인 미국이 발가락에 박힌 가시 하나를 스스로 못 빼서 한국이라는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온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존스법이라는 괴물을 알아야 합니다. 100년 전 미국이 미국 배는 무조건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 하며 만든 법입니다. 자국 산업을 지키려던 든든한 방패였지만 경제학의 보호무역의 역습이 작동했습니다. 경쟁이 사라지니 미국 조선소들은 혁신할 이유가 없어졌고 미국산 배 가격은 세계 평균보다 5배나 비싸졌습니다. 선주들은 너무 비싼 미국 배 대신 40년 된 낡은 배를 계속 수리해서 썼고 결국 새 주문이 끊긴 미국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을 지켜줄 줄 알았던 법이 오히려 미국 조선업의 숨통을 조른 독이 된 셈입니다. 2026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성역 같은 법의 예외를 검토한다는 건 미국의 보호주의가 기술적 무능력 앞에 항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미국은 이 법을 우회해서라도 한국의 효율성을 수입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망치 소리가 멈춘 건 경제 논리 때문입니다. 미국은 알바 시급도 엄청나게 비싼 고임금 국가입니다. 힘들고 위험한 조선소에 일하려는 사람이 없죠. 여기에 2026년 환율은 1,430원대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기름은 달러로 사야 하는데 환율이 오르니 해운사들의 비용 부담은 폭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에서는 탄소세라는 벌금까지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적게 먹거나 탄소를 안 내뿜는 기술이 없으면 배를 띄울수록 적자가 나는 시대입니다. 미국 해군은 이 모든 비효율을 세금으로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환율의 압박과 탄소의 공포가 거대한 미국 함대를 한국의 울산과 거제 앞바다로 강제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놀란 건 속도입니다. 미국에서 3년 걸린다는 수리를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끝냅니다. 비결은 메가블록 공법입니다. 한국은 배를 도크에서 처음부터 쌓지 않습니다. 육지 공장에서 거대한 블록, 토막들을 미리 만들고
로봇이 오차없이 용접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레고 조립품들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조립하죠. 한국 조선소의 자동화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AI라 결함을 찾아내고 로봇이 24시간 일합니다. 속도는 곧 돈입니다. 배를 빨리 고치면 그만큼 바다에서 작전을 수행하거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70년대 정주영 회장이 500원권 지폐 속 거북선을 보여주며 시작했던 무모한 도전이 이제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자존심을 대신 세워주는 하이테크 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말 영리합니다. 미국 법 때문에 배를 직접 수출하기 어렵다면 아예 미국의 조선소를 사버립니다. 한화오션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겉은 미국 회사지만 안을 흐르는 설계 기술과 관리 시스템은 전부 한국산입니다. 이걸 트로이 목마 전략이라 합니다. 미국의 군함을 고치면서 한국은 그 배의 모든 설계 정보와 노하우를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미국은 안보를 위해 우리를 부른 거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 해군의 심장을 관리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이 군함을 수출할 때 미국 배도 우리가 다 관리해 봤다는 이력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조선의 비장의 카드는 원자력 추진선입니다. 해운사들의 가장 큰 고민인 기름값과 탄소세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실은 배는 25년 동안 연료 보충이 필요 없고 탄소도 전혀 안 나옵니다. 25년 동안 아끼는 비용만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든 환율이 뛰든 이 배는 상관없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규제라는 벽을 넘어서는 순간이죠. 한국은 이미 이 원자로를 배에 집어넣을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미국이 배를 못 고쳐 끙끙댈 때 한국은 아예 연료가 필요 없는 배를 만들어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큰 권력은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전 세계 바다의 규칙을 정할 때 한국의 데이터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사들도 한국이 만든 배라면 사고 안 나니 보험료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패권국가 미국은 배를 못 고쳐 한국에 의지하고 한국은 그 틈을 타 전 세계 바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몰락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해상 패권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규칙을 만드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규칙은 한국 조선소의 뜨거운 용접봉 끝에서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바다 위를 가르는 건 거대한 강철선이지만 그 배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엔진은 자본의 논리와 효율의 격차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국이 버린 고철선을 빌렸으며 간신히 바다를 배우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죠. 세계 최강국 미국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탱해달라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는 그들에게 기름 한 방울 없이도 대양을 평정할 새로운 게임의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보다 짜릿한 경제적 역전극이 또 있을까요? 경제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이 누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눈이죠. 미국 조선업의 몰락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거대한 기회의 신호탄일 뿐입니다. 세상 경제학은 여러분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세상의 설계도를 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메커니즘을 날카롭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미래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의 흐름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